안녕하십니까. 개미 문명입니다. 수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영상을 업로딩 못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잠깐 들여다보고 그리고 리비안도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볼 텐데요.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와 지금도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이제 9,500원 선이 밑에 매물대 하단선을 물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직까지는 뭐 잘 버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들려오는 어떤 좀 반가운 소식들,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지만, 제가 앞서서 하락할 때는 덜 하락하고 오를 때는 또 덜 오르고 뭐 요런 말씀을 드렸어요. 왜? 소외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. 우리가 지금 기다릴 것은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그 발표 임박, 거기에 앞서서 조기 생산, 그 조기 생산보다 더 앞서서 주가가 선반영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조금 연말이 되면은 조금 먼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. 요런 걸 기대해 본다. 요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,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변화가 없고, 다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다른 이제 종목들이 조금 반등하고 뭔가 주가가 움직이는 데 비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. 굉장히 괴롭죠. 예, 괴로운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?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뭐 불과 몇 달이 됩니까? 몇 달 정도의 어떤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포기할 거냐 이거죠. 물론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가 정말 진짜 잘못될 수도 있어요. 그럴 가능성이 제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도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됐다. 그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상관없이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잘못 안 됐다면 정말 진짜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겠죠. 실망 매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 정말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. 하지만 저는 어쨌든 여전히 뭐 경영진이나 뭐 회사 측이나 어디나 그렇게 내가 매도를 쳐야 될 이유는 아직까지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원래 그 초심 그대로 아직은 계속 가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뭐 판단은 본인의 몫이긴 하지만 힘겨운 거는 저도 그렇고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예, 마찬가지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. 인내가 쓴 만큼 열매는 또 달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안 될 확률도 분명히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안 된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럴 확률도 굉장히 낮지만 절대 제로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리고 커세틴 바이오 시밀러가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가는 또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. 제가 앞선 제가 그 센트리온의 램시마의 경우를 빗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것들이 정확하게 뭐 언제면 끝날 거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. 당연히 저도 모르니까. 하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올해 연말부터 좀 움직일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. 분명히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관련해서는 어떤 큰 어떤 이슈가 없고 수급에도 큰 변화가 없고 거래량에도 큰 변화가 없고 예,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로직스발 위탁 수주 생산 예, 위탁 생산 어떤 수주 소식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들려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그래도 미국발 어떤 좋은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. 기대감을 높이는
소식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하방 압력은 그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. 잘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도 뭐, 어디까지나 이 개별적인 어떤 종목으로 바라볼 때는, 그런 거시경제 환경의 어떤 좀 선한 영향 말고는 지금 크게 뭔가 기대치를 높일 만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,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서 여전히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, 또, 좀 추가적인 또 매수를, 뭐, 많이는 아니지만 또 찔끔, 분할 매수를 좀 더 하려고 일단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,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개인, 구독자분들에게, 분명히, 보고를 드리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, 오늘은 크게 뭐 다를 만한 이슈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, 일단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정도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리비안입니다. 자, 리비안입니다. 리비안이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폭등의 어떤 원인을 제가 거시경제 더하기 그 테슬라 리콜 FSD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의 그 어떤 문제 그런 거에 어떤 반사적인 것도 있다. 요런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뉴스가 터졌죠. AT&T 이제 미국 통신사죠. 예, AT&T에서 이제 전기 밴을 이제 공급받기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AT&T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래 올랐다라고 지금 다들 떠들어대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이거 아니에요.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뭐, 원인을 뭐, 정답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, 그냥 그들은 이 AT&T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,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라고, 보는 그 채널들은 그냥 이 결과를 놓고, 이 주가가 오른 이 상황을 놓고, 그냥 무슨 이유지라고 했을 때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연관을 짓는 거예요.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예요, 한마디로.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왜냐면 이 AT&T 요 수준은요 의미가 크게 없어요. 왜냐면은 지금은 리비안한테 닥친 가장 큰 과제는 대량 생산이에요. 수주량이 모자라지 않습니다. 수주량은 이미 리비안에서 쳐내기 아직 리비안의 현재 그 생산 속도보다 훨씬 많이 수주 잔고량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. 수주를 아무리 많이 해도 생산을 못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. 다시 말하면은 아마존에서 받은 10만 대도 빨리빨리 그거 납품이 안 되잖아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이랑 그 독점 계약이라는 게 이제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그게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AT&T를 받고 AT&T도 그 아마존의 그 10만 대를 채우기 전에 이제 AT&T에도 전기밴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상을 조율했겠죠. 근데 문제는 이미 전기밴 시장은요, 아마존이 일단 10만 대를 주문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에서 굴러다니는 전기밴이 만 대요, 만 대. 10만 대 중에서 만 대가 이제 겨우 굴러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기밴 쪽에 수주량이 모자라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전혀 없습니다. 물론 수주라는 것이 일단 생산이 받쳐주든 안 받쳐주든 이게 문제가 많은 많을수록 좋죠. 근데 지금 테슬라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예요. 예? 뭐 200만 대 가까이 뭐 사전 예약이 있었다는데 그 다 200만 대고 300만 대고 뭐 예약돼 있으면 뭐 합니까? 생산이 안 되는데. 생산이 안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소비자들이 다 떠나가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물론 심리적인 어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욕구는 되겠지만 이 회사의 실질적인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. 어차피 생산 대수가 안 되면 딜리버리가 안 되면은 매출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가 않아요. 대금도 못 받고 당연히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라보는 이 시각이 뭐 저하고 차이 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번에 이 상승한 것
이 내용이 뭐 AT&T가 전혀 없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저도 AT&T보다는 저는 주요 내용은 거시적 경제 환경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호재, 금리가 이제 뭔가 더 이상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,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서 동결,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서 인하까지도 좀 조기에 될 거라는 그런 거시적 경제에서 오는 호재, 그리고 테슬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좀 이탈자. 왜냐면 지금 이제 계속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에 제가 말했잖아요. 최대 강점이 그 FSD인데 이제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미국 정부에서 이걸 리콜 명령을 떨어뜨린 거예요. 그러면서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제 신뢰를 잃는 거죠.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. 이거를 그냥 켜놓고 정말 진짜 뭐 딴짓거리 하고 이런 게 진짜 테슬라만의 그런 거였는데 너무 많은 사고와 사망사고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조금 이제 이거를 뺀다면 FSD 이거를 테슬라만의 FSD를 뺀다면 과연 테슬라라는 이 전기차가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겠죠. 거기에서 뭔가 차선책을 찾다 보면은 리비안의 어떤 뭐 R1T라든지 그리고 특히 SUV 쪽에서는 내가 볼 때는 거의 독보적이에요. 그 급에서는. 이제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왔지만 이것도 지금 생산에 좀 차질이 현재로서는 겪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메인 어떤 지금 주가의 상승의 어떤 원인으로 보는 것이지 AT&T는요 크게 이 주가 상승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아니지만 메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뭐 뭘로 올랐든 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인도 중요해요. 왜냐면 나중에 이 원인이 이제 만약에 거시적 경제가 좀 좋아질 거다. 금리가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거다. 아니면 인하될 거다. 이런 이유로 저는 올랐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파월 아저씨가 야 지금 물가 상승률이 다시 뭔가 심상치 않다. 다시 재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? 이러다가 다시 금리 인상을 더 하는 거 아니야? 분명히 파월 아저씨가 그런 여지는 뒀거든요. 분명히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은 이제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런 뉘앙스를 팍팍 풍겼지만 분명히 그 전제가 있었어요.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다시 조금 그런 기미가 있다면 그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그런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가 상승률이 또 요동을 치면은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과연 그때 그 거시적 경제에서 오는 악재가 일어났을 때 이 주가가 리비안의 주가가 안 꼬꾸라지겠냐 이겁니다. AT&T 호재가 AT&T 호재는 여전히 있을 건데 주가가 안 꼬꾸라지냐 이거죠. 분명히 거시적 경제 환경에서 어떤 악재가 떨어지면 주가 꼬꾸라집니다. 이거는 분명한 것은. 그리고 테슬라에서 만약에 뭐 생산을 갑자기 사이버 트럭을 갑자기 생산 대수가 원래 말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은 생산량을 할 수 있다고 또 발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.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AT&T의 이 계약이 뭐가 파기됐다. 이렇게 했을 때 영향력이 어떤 것이 더 크겠냐는 겁니다. AT&T 계약이 파기됐다는 것과 거시적 경제 환경이 악화되거나 테슬라 쪽에 어떤 호재겠죠. 예. 테슬라한테 호재는 또 반대로 리비안한테는 악재가 되는 거니까 요 두 사유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것이 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겠냐는 겁니다. 그렇게 바라볼 때 당연히 이 거시적 경제 환경과 테슬라 최대 경쟁사인 경쟁사라기 좀 그런가 어쨌든 테슬라의 어떤 그런 호재 악재에 따른 그것이 어떤 것이 영향이 크겠냐고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이쪽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주가 상승도 저는 원인을
거시적 경제 환경과 테슬라의 악재의 어떤 반사이익, 이게 주된 원인으로 저는 보는 것이지, AT&T의 수주량은요, 의미가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,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을 건데, 주된 이유가 아니란 얘기. 이거 뭐 판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, 일단 저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AT&T의 계약이 혹시나 만약에 파기된다면 저는 뭐 크게 신경 안 쓸 거란 얘기예요. 하지만 거시적 경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악화되거나 아니면 다시 금리 인상의 어떤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혹은 테슬라의 뭔가 생산량이나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일어난다면은 오히려 거기에 맞게 저는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겠지만은 AT&T 계약이 파기됐다고 해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.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, 절대, 저는 뭐 AT&T가 전혀 아예 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 없지만 주된 이유는 아까 그런 이유다. 요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뭐 판단은 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뭐 주된 원인이 뭐로 여기시든 그건 본인의 판단이시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어쨌든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이 상단 어떤 그 저항선 요 선이 이제 나중에 이 선까지 온다면은 지금 연말이잖아요.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주식이 1년에 250만 원까지인가가 이제 비과세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저는 한번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정도, 그러니까 내가 25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게끔 매도를 한번 쳐고, 왜냐면 이건 비과세이기 때문에 한번 매도를 치고 다시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저는 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여러분들한테 고지를 드립니다. 예. 그러니까 뭐 나중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오씨 너 언제 매도했었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비과세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50만 원 정도 치는 제가 250만 원치의 수익이 날 정도의 물량을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요런 거를 제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한번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저는 요 좀 주요 내용을 이쪽에 저항선 이 수준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왔죠. 예,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아마 한번 250만 원, 근데 이 250만 원 수익을 이게 잡아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아무튼 왜냐면 우리나라는 좀 체계가 달라요, 미국이랑. 예, 먼저 들어온 주식부터 이게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서, 과거에 내가 얼마에 매수했었는지를 기억을 해내야지, 예, 내가 매도 칠 때 이게 차익이 250만 원 되는 게 이게 좀 잘 잡아내는데,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거 없잖아요. 순서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먼저 샀던 주식, 똑같은, 주식이다 하면은, 사는 순간 평단이 깎이고, 희석이 돼버리잖아.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런 미국과 한국의 주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저는 고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영상 금요일에서 또 뵙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